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크게 또 한 바퀴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크게 한번 또 변화가 올 것 같은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김정은을 라켓맨이라고 부르면서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발칵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에 맞대응하겠다라고 강경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작년 6월 12일 이 북한군 최고위직이 미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또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행보가 좀 심상치 않아요. 김정은이는 이달 말쯤 하순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합니다.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무슨 결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다. 연말 지나면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놓으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실무 협상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 놓으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무회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회담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과거에 했듯이 김정은에게 일방적으로 또 양보할 것이냐.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하노이에서 만났더니 그때 볼튼과 폼페오가 견제를 해서 판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다른 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도 김정은이는 트럼프와 1대1로 만나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그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트럼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이 탄핵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원이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할 것인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통과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원에서는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는데 공화당이 다수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지지도 50%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긴 하지만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아요. 역시 백인 중하층의 절대적 지지가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한 45%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무슨 쇼를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 시간대가 나오지 않아요. 또 이런 탄핵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더구나 외교 문제를 가지고 지금 탄핵으로 몰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외교 쇼를 한다 하는 것은 이 진행되는 탄핵 사태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달래든지 아니면 김정은 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건 뭐냐면은 대북 제재는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게 김정은의 제1차 요구입니다. 뭐 평화협정 종전선언은 요사이 만나면은 좀 쑥 들어갔어요. 왜 대북 제재를 이렇게 해제해 달라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비자금이 지금 점점 모래시계처럼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비자금이 한때는 50억, 김정일 있을 때는 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이 바닥이 난다는 것은 통치자금, 핵 무장, 핵 관리에 필요한 자금이 바닥이 난다는 거니까 이것은 정권 유지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그동안에 정권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김정은이가 벤츠도 선물하고 나폴레옹 꼬냑도 선물하고
해가지고 충성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북 제재가 오래 계속되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수출은 막히고 가끔 십투십으로 기름을 수입하기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비싸게 수입합니다. 밀수를 하니까 비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저래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올 데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애니까 어쨌든 대북 제재를 해제하도록 한다. 그리고 혹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은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이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나왔는데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노이 때 판이 깨졌고, 그리고 한국 정부도 지금 꽁꽁 묶여가지고 유엔의 대북 제재 플러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묶여가지고 금강산 관광도 안 돼. 개성공단 재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계산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 이래 돼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별 볼 일 없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김정은과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의 중재 역할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들어가서 뭐 화해를 붙이든지 뭘 할 수단도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든지 김정은 편에 섰으니까 오히려 김정은도 트럼프도 문재인을 필요하지 않게 된 지금 상황은 좀 홀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김정은 하자는 대로 그러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핵실험하면 핵실험하는 대로, ICBM 쏘면 ICBM 쏘는 대로 대응하면 된다. 그러나 절대로 대북 제재를 풀면 안 된다.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은 그 뒤부터는 그쪽 수가 없지만은 대북 제재 카드를 딱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이 핵실험하고 ICBM 실험하더라도 그 뒤에 사태를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태를 압박하고 하는데 주도권을 갖고 나갈 수 있으니까 대북 제재는 요지부동이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의 계산과 트럼프의 계산이 안 맞는 이유가, 김정은은 트럼프가 내년 재선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또 자랑하기를 자기가 외교 문제 중에서는 북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했다. 내가 없었으면 지금 전쟁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믿은 김정은이가 그러면은 트럼프의 약점이 이것이니까 만약 우리에게 대북 제재 해제를 안 하면은 우리는 핵실험하고 ICBM 실험하겠다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굽히고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 요사이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강경 대응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때도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을 깨버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던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깨니까 오히려 지지가 더 높아졌다. 만약 김정은이가 핵실험하고 ICBM 실험하는 걸 트럼프는 속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본 다음에는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면은 오히려 미국 국내의 이런 문제도 상당 부분 덮을 수가 있다. 즉 안보 문제로서 국내 문제를 덮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연말까지 점점 시계 초침, 분침, 시침이 연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낸 게 김정은이에요. 이게 김정은의 실수라고 보입니다. 연말 넘으면 본인이 뭔가 행동을 하게 돼야 됩니다. 안 하면 체면 깎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연말까지 트럼프가
회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뭔가는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혹시 미국을 향한 도전은 대량 보복을 각오해야 되니까 오히려 한국에 대한 국지적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미국보다는 한국을 때려가지고 한국을 어떤 식으로 때리든지 뭐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저기 백령도나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하든지 휴전선에서 포를 이용해 가지고 도발을 하든지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파구로 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트럼프와 회담을 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까? 지금 한국이 우리 국방부도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요사이 긴장하는 것도 이게 한국군이 만만하다고 우리를 돌파구로 삼아 가지고 우리를 쳐서 미북 관계에서 오히려 돌파구를 결판을 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위험성을 감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보다 훨씬 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입니다. 역시. 그리고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 밀고 나가면은 북한에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 탈북자 출신은 찰슈린 강철환 씨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지금 상황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폭풍전야의 고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 김정은의 건강에 이변이 생긴다든지 뭐 궁중 쿠데타, 암살 가능성은 독재 국가에서는 항상 있는 겁니다.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이제 다시 정세가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한 2년 동안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지금 현상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연말 또는 연초에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핵게임이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